이번에 강의할 내용은요, 컴퓨터 부팅 시 F1 키를 누르라는 메시지 출력 후 부팅이 안 될 때 조치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나 아니면 노트북 컴퓨터에 전원 버튼,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원이 들어가면서 부팅이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냐면은 부팅을 하면서 윈도우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모니터 화면에서 F1 키 또는 F2 키를 누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우리가 F1이나 F2를 누르지 않으면은 어떤 화면이 넘어가지 않는, 즉 부팅이 안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는 부팅이 됐지만 안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시스템 트레이라고 알림 영역에 오면은 날짜가 오늘 2018년인데 뭐 2018년 이전으로 돼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보통 보면 두 가지의 고장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수은전지, 즉 CR203이 배터리라고 그러는데 그 배터리가 용량 미달이 됐을 때나 아니면은 그 배터리 소켓에 어떤 접점 불량이 생겨서 안 되는 경우가 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메인보드에 부팅 회로가 있는데, 그죠? 부팅 회로 쪽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뭐 본인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 에이스한테 수리 의뢰하면 되겠지만, 대부분이 불량의 어떤 점유율을 본다면 저럴 경우는 수은전지 배터리 용량이 미달이 돼서 나오는 증상이 한 70%는 된다. 그죠? 그 문제가 주 원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은전지를 구매를 해서 갈면 되겠죠. 근데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 수은전지는 모델명이 CR203이라는 배터리를 써야 됩니다. 배터리 종류가 보면 조그맣게 후레쉬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컴퓨터에 쓰는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매장에 방문했을 때 CR203이 배터리를 달라 그러면 됩니다. 수은전지 주세요 그러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상이한 전지를 우리가 딱 구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R203이 배터리를 하면 보통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 걸 갖고 우리가 이제 내 컴퓨터에 문제 생긴 부분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수은전지를 양부 판별을 하고, 그죠?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밑에 보면 컴퓨터 부팅 시 나오는 오류 메시지가 보통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그죠? 뭐 please F1 to run 셋업을 하겠냐, 그죠? 아니면은 그냥 기본값을 갖고 부팅을 하겠냐, 이런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F1 키를 눌러가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설정을 잡고 저장하거나 나오더라도 나중에 컴퓨터 껐다 키면은 다시 또 이런 증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은전지의 용량 감퇴로 그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죠? 그 밑에 이제 F2라는 것은 뭐냐면 셋업, 아니 그냥 셋업이 틀리든 말든 간에 나는 그냥 윈도우 부팅에 쓸 거야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F2를 치게 되면 정상적으로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의 어떤 운영체 화면이 모니터에 뜨겠죠. 그죠? 요런 오류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메인보드에 보면 이렇게 전지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 전지가.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왜 컴퓨터에 배터리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어떤 사람은 이걸 빼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빼버렸을 때 부팅이 돼요. 그죠? 단지 F1 키를 눌러라 F2 메시지가 떠서 그러지 부팅은 됩니다. 부팅되는 원인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치는 뭐 요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요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노트북을 보더라도 노트북 이제 뚜껑 보통 앞면에 보통 있는데 뜯기가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힘들죠. 뜯게 되면 여기 CR203의 배터리라는 게 하나 붙어 있어요. 그죠? 얘가 이렇게 항상 들어가 있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노트북은 그냥 뜯지를 못하니까 잘 못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데스크탑 쪽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보통 이제 뭐 하드를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그래픽 카드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메모리를 증설할 때 여러분이 보통 이 뚜껑을 연단 말이죠. 그죠? 뚜껑을 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 부분에 CR203의 배터리가 붙어 있죠. 이게. 그죠?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매장에 찾아오시는 분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왜 이게 있는 겁니까? 이 이유를 모르겠다.
아, 컴퓨터에 전기가 들어가면 되지 왜 이게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용도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 메시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에 대해서도 왜 출력이 되는지 무조건 보통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컴퓨터가 고장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물론 고장이 일종입니다. 일종이에요. 이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죠? 안 되니까 뭐 고장이 일부지만 아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장 불량 요인이 이 그런 메시지 나올 때는 이 CR203의 배터리라는 이제 이 배터리가 용량 감퇴가 된 것이 한 70%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 나름대로 수리하면서 남긴 빅데이터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CR203의 배터리를 어떻게 양분 판별하느냐? 보통 우리가 CR203이 배터리 우리 컴퓨터에 들어간 배터리는 3V 이상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비전문가들은 또 이 수리를 안 해본 이런 비전문가들 이 테스트하기를 안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난감하죠. 이거 어떻게 측정하냐? 그죠? 뭐 측정할 수 방법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가 떴다 그러면 제가 70% 분량을 점유한다고 그랬죠. 이 테스트하기 없으신 분들은 그냥 다른 이 전집하는 매장에 가서 CR203에 하나 배터리 주십시오 해가지고 기존에 거 빼버리고 그죠. 요걸 갖다 꼈을 때 시모스에다 한번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220V 전원 코드를 뺐다가 한 2분 정도에 다시 꽂았을 때 F1이 나온다면 그거는 전지 분량이 아니라 무슨 분량이냐 그죠? 아까 말한 시모스 부팅 회로의 어떤 회로 분량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매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취미로 하시는 분이 이 디지털 테스터기나 하나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메인보드에 있는 그죠? 요 소켓에 여기 전지가 들어있는데 요 소켓을 탈거를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니면 이 장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 탈거해서 측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 이 수은전지는 0.109V가 나왔어요. 얘는 불량이죠. 3V 이상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뭡니까? 바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이건 불량이잖아요. 그죠? 3V 이상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매장에 가서 수은전지를 하나 사왔어요. CR203의 배터리를. 재보니까 3.1V, 3V 이상이 나온다 그랬죠. 이 양품을 꼈을 때 아까 같이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배터리 불량이었었다. 근데 껴도 이런 문제 F1키 눌러라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뭡니까? 그는 이제 뭐 시모스 회로 쪽에 회로 불량이겠죠. 그러면 이제 매장에 찾아가서 A센터 찾아가서 이제 수리를 하던가 해야 되겠죠. 근데 간혹 보면 이 배터리를 교환했는데도 이렇게 F1키가 나온다 그러면 뭐냐면 어떤 불량이 또 있을 수가 있냐면 이 전지 소켓이 있어요. 여기 소켓. 이 소켓이 불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어떤 불량이 있냐면요. 이 CR203이 그 배터리 소켓에 뭡니까? 이 접점 불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것도 좀 많이 수리하면서 많이 발견하는데, 전지를 이제 껴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뭡니까? 이 소켓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이 소켓을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장착이 돼 있는데, 요게, 이 접점이 내려가서 이게 배터리를 끼더라도 이 접촉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런 거 있죠. 요런 핀셋이나 아니면 드라이버 팁으로다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 약간 들어 올리면은 여기가 좀 팽팽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전지를 끼면은 접촉 불량이 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왕왕 있어요.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요 지금 접점을 위로 좀 당기세요. 이렇게. 너무 바짝 당기면 하다 보면 이게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힘을 가해서 이렇게 위를 당겨주면 여기 올라오죠. 그러면 배터리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배터리잖아요. 시걸 203 배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장착하면 아무래도 이 스프링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접촉 불량이 해결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또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그죠? 이런 경우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오면 이제 요 부분이 여기 지금 마이너스 부분이죠. 여기가 접촉 불량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집에 샌드 빼바로 4포라고 그러죠. 4포. 그죠? 빼바로 여기다가 좀 약간 갈아가지고 해더라도 접촉 불량이 좀 해결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 부분도 요 앞에 여기 접촉 부분도 4포로 약간 좀 이렇게 좀 갈아주고요. 요 부분도 4포를 좀 갈아가지고
해니까는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는 예를 좀 들어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게 요 부분이 밑으로 내려앉아서 이 접촉 블레드를 했을 때 이게 위로 올려서 하라는 그 하나 또 방법이다. 안 됐을 경우 그 다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시모스 회로 쪽의 불량이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측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가정에서 있더라도 요 테스타이 같은 경우는 공구로 다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뭐 어떤 그 220V 교류를 잰다든가 집에 갖다 놔 거 갖다가 우리가 양부 측정할 수 있는 도구니까 이런 것들은 뭐 한 2, 3만 원 좀 사잖아요. 가정에 갖고 있어도 좋은 장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R203이 배터리가 되면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 그런 것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 조금 전에 그 CR203이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걔는 뭡니까? 걔는 이 CMOS라는 이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바이오스 셋업을 들어가죠. F1키나 델 키를 치게 되면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가면서 화면이 쭉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해줍니까? 뭐 부트 시퀀스는 뭐 하드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USB 쪽으로 할 것이냐 저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그 저장된 게 어디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게 메인보드지 않습니까? 메인보드면 여기 칩이 하나 있는데, 메인보드에 보면 여기 칩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좀 화면을 좀 줄여서 볼게요. 자, 여기 사우스 브리지라는 칩이에요. 요 칩 안에 보면 RTC NVRAM,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CMOS 얘기합니다. CMOS를 우리가 보통 RTC, 전문용어로는 RTC NVRAM이라고 그러는데, 요 사우스 브리지 안에 CMOS, RTC NVRAM이라는 칩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스 셋업 화면을 열어가지고 뭐 부트 시퀀스는 뭐고, 내가 만약에 뭡니까 저 하드베이스에서 운영체제를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USB 쪽에 많이 가지고 있죠. 그걸 통해서 뭐 운영체제를 깐다 그러면 뭡니까? 부트 시퀀스를 바꿔야 되잖아요. 아니면 요즘 이제 레거시 바이오스에서는 FI나 델 키를 치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부트 시퀀스를 해줘야 되지만은, 요즘 이제 바이오스는 이제 UEFI 바이오스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버전업된 바이오스가 들어가 있죠. 걔는 이제 그래픽 화면으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뭐 F10이라 이런 키를 치게 되면은 부트를 뭐로 할 거냐 나오죠. 그것도 바로 다 이제 그런 저장하면 그런 것들이 어디 들어가냐면 요 지금 사우스 브리지 칩 안에 RTC NVRAM, 즉 CMOS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사용자가 저장된 값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 안에. 그죠? 그럼 뭡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좀 헤로드에서 본다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우스 브리지 안에 RTC NVRAM, 사용자 바이오스 셋업 화면을 통해서 들어간 사용자 설정 화면들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근데 얘는 뭡니까? CMOS라는 얘기는 뭐냐면 컴플리멘터리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아주 저전력으로 저전력을 공급해주면은 이 안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반도체입니다. 얘가. 그죠? 그래서 여기 RTC 안에는 RTC NVRAM이라 했는데, RTC 안에는 우리가 바이오 셋업하면 날짜도 정해주죠. 그게 요 RTC에 저장이 되는 거고, 사용자가 뭐 부트 시퀀스는 뭐고, 뭐 시큐어는 이네이블 시키고 디저블 시키고, 뭐 USB 뭐 3.0은 뭐 디저블 시키고, 이런 모든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지 않습니까? 바이오스에서. 그런 것이 이제 NVRAM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NVRAM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가 컴퓨터를 뭐 구매해갖고 와가지고, 그죠? 220V 전원을 뒤에다 꽂지 않았단 말이죠. 꽂지 않으면 뭡니까? 이 CMOS 배터리 있죠? 그 배터리가 이 회로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CMOS 배터리가 이런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어디를 들어가냐면, 이 점퍼를 통해서 여기 사우스 브리지 안에 있는 RTC NVRAM, CMOS 램에 최초가 누군가를 사용자 화면에서 저장을 했겠죠. 걔가 여기에 이 배터리로다가 얘는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그랬죠. 전기를 공급해주면 사용자가 저장한 값이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배터리를 통해서 여기다가 RTC NVRAM에 이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갖고 와가지고 220V 전원 안 꺼지면은 뭡니까? 그죠? 전기가 공급 안 되지만 여기 CMOS 배터리라는 게죠. CR203의 배터리가 이 회로를 통해서 RTC NVRAM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전기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뭡니까? 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220V 코드를 갖다 뭡니까? 본체 뒤에다가 꽂겠죠. 꽂으면 뭡니까? 꽂으면은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그죠? 220V 전원을 갖다가 모니터 본체 뒤에 연결하게 되면 이 파워는, 그죠? 전원 공급 장치는 5V, 내가 파워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5V 스탠바이라는 대기 전압 5V를 항상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제 220V 전원을 꽂으면은 이 시모스 배터리는 얘가 여기 공급을 안 해요. 얘는 죽습니다. 자동적으로. 220V 전원 인가되면 대기 전압 5V가 어디를 타고 들어가냐면 이런 전원 관리 소자를 들어가서 전원을 갖다가 얘가 필요한 전원만큼 다운해 가지고 이 회로를 통해서 다시 요로 공급되는 겁니다. 220V 전원 코드를 뺐다. 그럼 뭡니까? 전기가 지금 공급 안 되잖아요. ATX 파워에, 그죠? 파워 서플라이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뭡니까? 다시 또 얘가 뭡니까? 배터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공급돼서 우리 사용자가 저장한 값, 그 다음에 날짜, 이런 부분들이 얘가 보존이 되는 거죠. 보존이. 다시 220V 전원을 꽂았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가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이 5V 대기 전압이 또 이 회로를 타고 들어가서 여기 공급되는 거예요. 그죠? 공급됩니다. 그래서 전원을 뺐을 때는 220V 전원을 갖다 뺐을 때는 이 배터리가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 220V 전원을 꽂게 되면 얘는 죽고 얘가 이 파워 서플라이는 전원 장치가 동작을 해서 이걸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20V 전원을 계속 꽂으면은 전기가 들어가니까, 그죠? 뭐 한번 F 한 키 누르라는 부분이 됐더라도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면은 계속 전원이 공급되다 보니까 문제없이 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장기 여행을 가기 위해서 220 전원을 다 멀티탭에 있는 그 전원 스위치 다 꺼버리고 갔어요. 껐다는 얘기는 여기 전원이 공급 안 되겠죠, 파워 서플라이에. 그러니까 얘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시모스 배터리에서 해서 얘 보존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용량이 감퇴되다 보니까 3V 미만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뭡니까? 공급이 얘가 원하는 만치, 얘가 원하는 전압은 뭐 2.5에서 3V인데 얘가 뭐 2V로 떨어지니까 뭡니까? 여기는 RTC 엠브레인 내용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게 뭐냐면 이 배터리 전원 공급 회로, 그죠? 또 이 우리가 220V 전원을 인가했을 때 이 전원 공급되는 회로입니다. 이게 그 칩 안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뭐 보면 그냥 뭐 이게 어디 저장될까, 내가 저장되는 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안에 요 사우스 브리지 칩 안에 이 조그만 IC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문제가 되면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죠?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제 배터리를 사다가 구매해서 교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배터리가 왜 들어가 있냐 궁금하시는 분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메인보드나 노트북 쪽에 들어가 있는 수은전지 CR 이용성의 배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그죠? 요 배터리 하나를 뭐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특정 메이커 거는요, 얘가 용량 감퇴가 되면 아니 부팅조차도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전원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되는 경우도 옛날엔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걸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요거 문제지, 요거 문제. 그러니까 얘하고 항상 연동되는 거죠. 이 사우스 브리지라는 칩이 원래는 얘가 뭡니까? 사우스 브리지 칩은 하드라든가 뭐 키보드라든가 마우스라든가 USB라든가 사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하나의 관리자 칩이에요. 그 안에 이제 뭡니까? 우리가 바이오스 화면에서 사용자 설정한 그 CMOS라는, 즉 RTC NVRAM이라는 칩이 안에 같이 내장돼 통합되어 있는 거죠. 여기 통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20V 전원을 갖다가 아예 본체에서 뺐다 그러면 뭡니까? 이 배터리가 얘한테 전기를 공급해 가지고 사용자가 지정한 값, 날짜, 시간이 얘가 이 전지를 통해서 이 휘발성 메모리다 보니까 전기를 공급 안 해주면은 휘발성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얘 배터리가 얘를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이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우리 뭐 그 스마트폰 전원 배터리가, 그죠?
이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뭡니까? 1차 전지죠. 그죠? 1차 전지다 보니까 이 몇 년 되면 소모가 돼 버려요. 전기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뭐 전기 되면 이 충전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전지죠. 이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조를 하시고 좀 기본 상식을 알면 우리가 뭡니까? 그죠? 우리가 아는 만치 세상이 보인다고 알면 저 세상이 넓게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터리를 그 배터리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CR203의 배터리 한번 갈아보고 그래서 안 되면은 그 회로 불량이니까 AS 맡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이 배터리 갈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배터리만 갈아라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전달하기보다는 이런 원리를 갖고 있다. 그죠?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동영상 하나 볼게요. 자, 일단은 이상 F1키 누르라서 배터리랑 빼가지고 측정을 해봤어요. 물론 테스트하기 없으신 분들은 뭐 안 되겠지만 했더니 뭡니까? 0.13V 용량 미달이죠. 3V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항상 뭐 우리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는 3V 이상 되는 배터리를 갖다가 항상 장착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불량이죠. 자, 이제 새 거 있잖아요. 하나 새 걸 사왔습니다. 사와가지고 개봉을 해서 재봤어요. 측정을. 보통 3.1V. 좀 이제 아주 새 거 같은 건 3.3V까지 나와요. 3V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정상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소켓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소켓이 간혹 얘가 정상이 배터리를 끼더라도 3V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요 소켓에 보면 이 접점인데 여기 마이너스 부분이죠. 요 수은전지 앞쪽이 플러스가 돼 있잖아요. 이게 플러스 전지고요. 뒤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붙는 쪽이 이게 휘어져 가지고 접점이 불량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 핀셋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집에 있는 드라이버 조그만 거 있잖아요. 미니 드라이버를 통해서 얘를 앞쪽으로 휘어주세요. 이렇게 휘어주면은 접촉 불량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요 부분이 이제 오래되면은 이게 구리 재질이기 때문에 녹이 좀 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포, 샌드페이퍼라고 그러죠. 그걸 요 앞부분을 좀 갈아가지고 접종을 좀 좋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휘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예 배터리 갈 때 보통 보면 이게 느슨해져 있어요. 요걸 좀 앞쪽으로 좀 당기고 배터리를 장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배터리를 딱 장착하면 아무리 앞으로 당겼기 때문에 밀어주는 힘이 좀 강해지죠. 그럼 접촉 불량이 좀 없어지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탈거를 하지 않고 이 장착 상황에서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디지털 테스터기 이 DC 모드죠. 얘는 직류죠. 직류 DC 모드에 놓고 흑색 리드봉을 이런 데가 마이너스예요. 그죠? 이 접지라고 보통 그라운드라고 얘기하는데 되고 적색 리드봉을 여기 보면 수은전지 앞에 플러스라는 기호가 붙어 있어요. 얘가 플러스의 앞면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착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측정이 가능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지금 불량이죠. 이렇게 빼시고 네, 새로 구매한 이제 그 배터리를 끼고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죠. 예, 정상적으로 전압이 들어오죠. 3.1V.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서 측정했을 때도 3V가 안 나오고 뭐 전압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 소켓에 있는 그 접점 있죠. 그걸 들어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 장착해서 다시 재보시면은 나온다 그러면 정상인데 안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회로 쪽 불량이죠. 그럼 수리를 맡겨야 되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부팅할 때 F1키를 눌러라, F2키를 눌러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윈도우로 넘어가지 않았을 때의 조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CR203의 배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를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양부 측정을 하느냐 그런 방법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오시고 있는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은 한번 배터리부터 먼저 교체하시고요.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CMOS 회로, 즉 부팅 회로 쪽에 회로 불량이다. 그래서 그 회로를 갖다가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이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가까운 AS점이나 컴퓨터 전문 수리점에 맡겨서
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됐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